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마지막 유형을 안 하고 넘어갔었죠? 유형 몇 번이지? 4번. 한번 필수예제 4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58페이지고요. 자,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래. 그럼 그 함수에 맞는 구간을 적분을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x가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크고 작을 때 함수 적분 구간이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 따라가야 될까요? fx가 당연히 1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dx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누가 따라가야 돼? 얘 함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요거 계산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따른, 즉 이거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거든. x의 범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할게요. 자, 이거 적분합니다. 어떻게 돼요, 얘들아?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그래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1 빵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대입한 거에서 요거 대입한 거 빼는 건데 여기 대입해봤자 0이죠. 0 빼기 이거 대입한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빼기 있어요. 이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하기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는데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거든요. 1 대입한 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0인데 의미 없으니까 안 할게. 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이거 사라지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6분의 5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 절대값 dx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 문제 역시도 x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거든요. 맞죠? 맞지?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얘들아, 범위 x 이것도 인수분해 해보면 x 가로 x 플러스 1이거든. 맞죠?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 우리 절대값 x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맞아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가는 거죠, 식이. 그럼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봐야 되겠네, 그죠?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죠. 양수, 맞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는 음수고 0보다 클 때는 양수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프가 요게 절대값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따라서 결국에는 얘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누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가 음수잖아. 그럼 이 함수가 뭘 달고 나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는 0부터 이쪽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죠. 뭐 어떻게 나간다?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산수니까 너네들이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4-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4-1번. 자, 다면아 이거 영상 안 보고 이거 정적분 할 수 있겠어? 네, 아예 안 먹었나요? 아예 안 본 건 아니야? 정적분 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풀어봤네. 맞았어. 좀 김정이가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편이네. 뭐지? 최근에 와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네? 뛰어가지고 음. 좀 어려워서 그거 해야지 그래도. 아깝잖아, 쟤랑. 유연면 어디 있어? 안 들고 다녀서
주 있어요. 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주 있어요.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요게 지금 4-1번이죠. 4-1번씩 이렇게 쓰고 풀면 되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거기 그 절대값 안이 4가 기준이죠. 4. 맞죠? 그죠? 그래서 인티그랄 1부터 4까지인데 맞지? 4보다 작으면은 양수네. 그죠? 그럼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4보다 작을 때 그대로. 근데 4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바뀌니까 4부터 5까지는 따로 계산해줘야 돼.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x dx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적분 그 구간에 맞는 식을 갖다 써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는 산수니까 너네가 산수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산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정적분.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게 일단. 여러 가지 정적분 하고 한 번에 끝내버릴까 그냥? 적분과 미분의 관계까지 사람 할 수 있겠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적분 구간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같으면이 아니라 적분 구간에서 그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뭐까지 이렇게 숫자가고 부호가 반대인 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x의 n제곱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dx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딱 이런 형태가. 자, 이거는 그냥 접근하면 되긴 돼요. 되는데 우리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n에 따라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좀 특징적으로 생기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자,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번 해보죠. 홀수일 때. 자, x의 1승, 그 다음에 x의 2승, x제곱이죠. x 세제곱, x 4제곱, x 5제곱 등등등등 이렇게 차수가 있었을 때 개수는 상관없어요. 개수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그래프들을 한번 다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얘 그려보면 우리 배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4제곱은 제곱과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더 가파르게 그려지겠죠? 약간 샤프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샤프하게. 자, 5승도 3승하고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좀 더 샤프하게 그려집니다. 샤프하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0 넣으면 0, 1 넣으면 1까지는 같은데 2 넣으면 갑자기 2의 세제곱, 5제곱이니까 엄청 확 올라가겠지. 맞아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들이 보이나요? 자, 홀수면 무슨 대칭이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예요. 그렇습니까? 홀수면 원점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그래프 대칭인 거 보이나요? 맞지? 그 다음 짝수면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n이 홀수이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 됩니다. 원점 대칭. n이 짝수이면 y축 대칭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점 대칭인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이건 지금은 이제 교육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기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너네가 혹시나 다른 인강 같은 거 막 들었을 때, 자, 이거 함수 기함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 개소리가 아니라 원점 대칭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y축 대칭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y축 대칭 애들을 우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의 식의 특징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 y축 대칭인 즉 우함수는 어떤 식의 형태냐? f x와 f 마이너스 x가 같아요. 이거예요. 맞잖아.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4고 마이너스 2 넣어도 4. 즉 요거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런 식의 표현을 우함수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가 성립할 때라고 하면
y축 대칭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우함수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안 준다니까 시험에서 당연히 야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y축 대칭 함수야 이렇게 대놓고 줄까? 안 줘요 절대. 어떻게? 수학적인 표현 이렇게 줍니다. 그럼 너네가 아 y축 대칭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마찬가지죠.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 기함수의 식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fx에 마이너스 붙은 게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함수의 표현이에요. 즉 원점 대칭인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렇잖아.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어서 마이너스 붙은 값이랑 같잖아요. 맞죠? 여기 3차등, 5차등.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걸 보고 뭐 개소리야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아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fx는 이런 식을 보고 아 이거는 y축 대칭인 함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앞으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너네가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또. 자 요렇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봐. f a 플러스 x는 이거는 별개야. f a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얘랑 연관이 있어요. 얘 다시 해석을 해보면 f 0 플러스 x는 f 0 마이너스 x랑 같다. x는 0에 대한 대칭이죠. y축에 대한 대칭. 얘는 x는 a라는 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함수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어떤 특정 값으로부터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a로부터 같은 값 왼쪽이든 오른쪽이 떨어진 함수값이 같다 이거 아니야. 이게 x는 a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함수값이 같다 이거 아니야. 이 축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너네가 식을 보고 아 이게 뭔 의미다라는 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표현들은 수능에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나와요. 뭐 대놓고 뭐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이런 말 절대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아직 그 넓이에 대한 개념은 안 배웠는데 뒤에 활용 부분에서 배우긴 하는데 자 봐봐 질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거든요. 이걸 접근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요 부분 넓이 계산하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근데 넓이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기였어. 무슨 말이냐? x축보다 양수쪽은 넓이가 양수로 나오는데 이걸 접근하게 되면 이쪽 파트는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접근을 해보면 실제로 이쪽은 같은 값을 갖지만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계산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 얘가 2가 나와. 더하면 0이 되는 거 보이죠? 아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봐봐 여기도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잖아.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음수로 나올 거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양수로 나올 건데 더해버리니까 통째로 0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얘는 계산하지 말고 바로 0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바로 0이에요. 0. 그래서 n이 홀수일 땐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짝수일 때 한번 봐볼게. 짝수일 때 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라고 하면 맞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굳이 이거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죠?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어디 부분? 이쪽 부분만 넓이 구해서 몇 배 해주는 게 편하다? 2배 해주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계산하기 굉장히 편해지죠. 그죠? 0 대입한 거 안 해도 되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물론 0 대입한 게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상수가 있으면 0 대입한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n이 짝수일 때는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x의 n승 dx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계산하기 편하다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걸 배우는 이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4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여기 a 하면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이 부분 넓이 하나 구해서 2배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계산 기록 같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S축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음수로 나옵니다.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안다면,
좀 계산이 편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딱 만났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5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아니 4제곱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안 썼는데 질문. 상수함수 있잖아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야? 상수함수는? 상수는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상수는?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접으니까. 맞죠? 그럼 너처럼 취급하면 돼요. 상수는 짝수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돼 있다. 그럼 이걸 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 아까우니까. 뭐냐?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5제곱. 다 나눠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4 인티그랄, 맞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티그랄. 4는 앞으로 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 그 다음 마이너스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d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까지 되지? 이거 얼마다? 0이야. 홀수만 있으면 0이야. 얘도 얼마다? 0이야. 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 짝수고 얘도 짝수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냐? 결국에는 이렇게 막 선생님 쪼개서 보여줬는데 그냥 홀수인 건 버리면 돼. 그리고 짝수인 것만 남겨. 그럼 인티그랄 얘 대칭이니까 2배로 해주면 된다 했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항함수를 다루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다루는데 만약에 적분 구간이 부호가 반대이면서 이렇게 같은 값으로 돼 있으면 홀수 차수는 그냥 다 버리면 된다요. 홀수 차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 차수만 남겨놓고 2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적분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 n제곱의 계산 어떻게 계산하냐? n이 짝수일 때는 2배 해주면서 0부터 계산한 거를 더해주면 된다. n이 홀수일 때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0으로 계산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잘 봐. 우리 이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옛날에 배웠는데 그 뭐지? 사인 코사인 할 때 봐봐. fx 플러스 p와 fx가 같더라 라고 했어요.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무슨 함수다? 무슨 함수? 땡땡 함수예요. 주기함수. p마다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기가 p인 함수잖아요. 사인 같은 경우 봐봐. 그래서 사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얘는 사인 x랑 같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2파이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다? 주기가 p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어차피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든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하든 같잖아요. 그래서 p마다 반복된 함수예요. 이해됩니까? 사인도 계속 반복된 함수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주기가 2파이잖아. 이거 뜯어서 계속 붙일 수 있잖아.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계속 p마다 반복되는 함수, 즉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라는 거죠. p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 맞아요? 물론 주기가 p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더 넓게 이렇게 자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은 2파이가 주기인데 4파이만큼 잘라도 반복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소 단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번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한다. 이 말은 주기가 p인 함수거든요. 그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어차피 주기가 p면 자, 사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 사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치게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우리는 넓이에 관한 개념이라고 했죠. 정적분은.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인티그랄 뭐 여기가 뭐 2분의 3파이 여기 할까? 2분의 3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2분의 3파이죠. 그러면 사인 x가 있고 0부터 2분의 4파이까지 해서 dx 계산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뭐 어떻게 계산이 돼요? 요 넓이 계산하고 요 넓이는 이제 음수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 양수고 음수로 여기까지 되지. 근데 주기가 2파이잖아. 맞아요? 2파이만큼 얘 다 평행 이동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 계산하세요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바뀌는 게 있어요? 계산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주기만큼 평행 이동해도 적분 구간을. 그래서 여기다가 주기만큼 2파이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2파이만큼 같이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잖아. 여기가 2파이부터 얼마까지. 근데 꼭 2파이만 가야 돼? 4파이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에 실수배만큼 가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실수배. 자, 거기 정수배. 이해됩니까? 마이너스로 가도 상관없고요. 빠꾸 해도 상관없어요. 빠꾸. 이쪽에서 보는 거니까. 어차피 넓이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주기가 p인 함수면 그 p만큼의 정수배를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인데 주기가 p가 있다라고 하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p만큼의 n배를 해줘도 평행 이동을 같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 p가 주기니까 가서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 결과의 값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있는데 만약에 이 fx라는 함수가 fx 플러스 2는 fx다 또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야. 이만 주기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의 계산 결과 여기다 2를 더해도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2를 더해도 그 다음에 2만 더하는 거 아니고 4 2의 배수 실수배 4 더해봐. 여기다 4 더하면 인티그랄 4부터 어디까지? 여기다 4 더하면 6까지도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계산 결과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기만큼 평행 이동해도 거기 원하는 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실수배 하더라도. 자,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좋을까? 잠이와 지금 자, 퀴즈에서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 있으면 선생님 나와서 노래 부르라 할 거야. 노래방 끼기 있어. 알았어? 핑카 부르라 할 거야. 핑카. 자, 한번 그러면 퀴즈에서 5번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5번. 자,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딱 문제를 만나면 눈가에 웃음이 생겨야 됩니다. 좀 줄여서 풀 수 있겠구나. 자, 이거예요. 딱 적분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땡추죠. 대칭입니다. 맞아요? 그죠? 뭐 홀수 차수 날리면 된다니까? 이거 뭐 개수 필요 없어요. 뭐 개수가 뭐든 날리면 돼. 그 다음 짝수만 남겼죠. 상수는 짝수항 취급합니다. 짝수 차수. 근데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했죠. 0부터 2까지 6x 제곱 마이너스 1 dx를 몇 배 해주는 게 편하다? 2배 해주면 된다. 우리 적분 구간에 0이 있으면 확실히 편하거든요. 적분 구간에. 자, 계산합시다. 가자. 0이 있으면 편하죠. 적분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써놓고 여기 얼마? 2 마이너스 x 2빵에 2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대입한 거에서 0이 있으면 편하다니까. 이거 대입한 거에서 이거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0이니까 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이거 대입한 거 뭐야? 16 빼기 2인가요? 그래서 8, 14, 28? 답이 28이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소거시키면서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말로 시부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f-x는 fx다. 자,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이걸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서 이걸 만족한다. 무슨 함수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합자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우리는 오함수 대신에 y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y축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fx라는 함수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뭐다? 3이다.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 dx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간다잉.
자, 한마디로 얘가 y축 대칭 함수야. 맞지? 자, 질문. 여기다가 한마디로 이게 우함수잖아요. 우함수에다가 얘는 기함수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곱해봐. 그럼 무슨 함수가 될까? 우함수가 될까? 기함수가 될까? 자, 다시. 기함수는 홀수 차수야. 우함수는 지수가 짝수 차수야. 알겠어? 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차가 돼? 3차, 2차 생각해봐. 단순하게. 5차 되잖아. 지수끼리 하니까. 무슨 함수가 돼? 기함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뭐가 될까요, 얘들아?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짝수 곱하기 짝수 지수끼리 더하니까 짝수가 되지. 우함수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3차 곱하기 3차 하면 지수 6차 되잖아. 맞아요. 얘는 6차면 우함수. 즉 y축 대칭이 된다고.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돼? 그럼 봐봐.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야. 맞죠? 얘도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맞죠? 자,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 적고 하자. x세제곱 fx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fx 더하기 fx거든요. 지금 dx인데 얘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라고.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볼 필요 없어. 남는 거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우함수인데 0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문제에서 줬잖아. 얼마라고? 3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겨? 6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야 홀수 차수고 짝수 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거의 개념은 미적분에서도 쓰여요. 그때는 꼭 다항함수가 우함수다, 뭐 다항함수가 기함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함수인 그래프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선생님?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거 있잖아.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x 곱하기 sin x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예상을 한다고. 얘가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홀수 차수라고 생각해.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짝수가 되겠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짝수 차수니까 우함수, y축 대칭 그래프가 그려져. 알겠어요? 이제 미적분에서 이런 것도 그려야 돼.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얘들아? 홀수 차수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짝수 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은 기함수다. 머릿속으로 잠깐 짠 거 돌려. 기함수 대표적인 게 3승, 우함수 대표적인 게 2승 해갖고 지수, 홀수네? 지수가 곱하면, 그죠? 그럼 기함수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핑카! 노래 불러야 될 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5-1하고 5-2번 빨리 풀어봅니다. 일시 좀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5-1번하고 5-1번 풀어줄게요. 자, 딱 보는 순간 느끼죠? 홀수 차수 버리면 돼요. 이렇게. 왜? 여기 숫자가 같고 구가 반대니까. 알겠어요?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짝수 차수, 즉 우함수들이 남아있는데 우함수들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2배의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어차피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dx 요거 계산하면 편하다. 자, 계산까지 마무리 쳐볼까요? 자, 2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x 여기 3빵인데 빵 대입해서 어차피 0이니까 3만 대입해서 곱하면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7에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4? 맞죠? 마이너스 24.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5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끝. 어렵지 않죠? 48이지.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이걸 딱 보고 느껴야죠. 무슨 대칭이다? 이 식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즉, y축 대칭은 짝수 함수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철아, 짝수 차수랑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홀수를, 날리면 안 되죠. 여기 fx가 곱해지니까. 자,
자, 얘가 짝수 차수고 홀수 차수야. 곱하면 뭐가 돼? 홀수 차수가 되죠. 맞아요? 아, 다 적어놓고 할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2x 세제곱 곱하기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3x 곱하기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2fx dx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짝수에다 홀수로 곱했어요. 차수를. 맞죠? 그럼 홀수 차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야? 통째로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도 짝수에다 홀수를 곱해서 차수를 지수끼리 더하면 홀수가 되겠죠. 이거 통째로 0 되는겨. 이거 하나밖에 안 남는겨. 맞죠? 그럼 얘는 짝수 2 앞으로 빼놓고요. 2 앞으로 뺐는데 여기 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 2까지 앞으로 빼면 4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를 계산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줬을 겸 이게 2라고 줬어요. 그래서 답은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할만하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한번 해봅시다. 필수예제. 자, 줄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이렇게 바꿔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필수예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플러스 2가 fx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즉 2마다 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뭐 fx가 몰라. 대충 그릴게.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얘가 0이고 2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2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런데 함수의 식을 알려줬죠. 뭘 알려줬냐? 이거예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때 x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얘 따라가면 되고 1부터 2x가 2 사이에서는 얘 따라가라 라는 거죠. 빵.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x제곱을 그려보니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 x제곱인데 0부터 1까지만 나머지는 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맞지? 자, 여기는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 지나고 길이가 많이 쓰니까 45도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겠네. 여기가 2다. 지금 fx를 딱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가 2라고 그랬어요. 이 함수 자체가. 그러면 2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 2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려지는 거라고. 즉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부터 6까지 그러면 0부터 6까지니까 지금 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럼 0부터 6까지니까 봐봐. 인티그랄 0부터 2까지는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fx dx를 하면 되는데 인티그랄 0부터 6까지 fx dx를 다 쪼개서 써보면 이렇게 가능하죠.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물결타기로 이렇게 해서 0부터 6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이거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 하나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는 누구 함수 따라가야 돼? 얘 함수 따라가죠? 그럼 x제곱 dx 하면 되고요.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요 함수 따라가야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요거 계산값이거든? 근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그림으로 봐도? 3개 있는 거 아니야? 3개? 그죠?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아무튼 이거 계산해서 그거에다 3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랑 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다 2 더한 거잖아요. 여기다 또 2 더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결과 나온다. 나는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식으로 보여준 게 거기 밑에 있는 식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들 이해되지? 너네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뭐 계산까지 해야 돼? 계산 너네 하세요. 여기 계산해서 몇 배 주면 답이라고? 3배 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럼 밑에 있는 6-1번, 6-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시작! 자, 6-1번 한번 풀어볼게요. 6-1번. 자,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fx dx 구해라. 자, 주기가 얼마다? 3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만큼 쪼개가지고 3 계속 종수배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자, 이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 그러니까 주기가 3이니까 2까지 맞죠?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다 또 3 더해도 돼. 그래서 2부터 5까지 fx dx 인테그랄 5부터 8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8부터 11까지 fx dx를 계산한 것과 같죠? 물결 이렇게 하면 근데 계산 결과가 이거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요거 하나가 얼마냐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알려주면 끝났네? 맞죠? 5야. 5가 몇 개 있어? 4개. 5가 4개. 20이 답이겠죠? 끝. 그래서 1번 답은 20이야.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인티그랄 7부터 15까지 fx dx를 구하라 했는데 주기가 얼마예요 얘들아? 4죠 4. 맞아 안 맞아? 주기가 4란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로 줄일 수 있죠. 인티그랄 주기가 4니까 7부터 여기 4 차이 11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11부터 15까지 fx dx 이렇게 쪼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만. 요거 구하든 요거 구하든 하나만 구하면 되죠. 어차피 같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알고 있죠. 함수식을. 그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로 구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죠? 문제 식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근데 얘는 누구랑 같다? 인티그랄 뭐부터? 3부터 7까지. 맞죠? 주기가 4니까 3부터 7까지 fx dx랑 같고 이건 또 누구랑 같아? 인테그랄 7부터 11까지 fx dx랑 같은 거 보이나요? 맞아요? 주기가 4니까 3화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계산하면 우리는 이거 계산한 것과 같은 효과고요. 이거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죠? 2개 있으니까 답은 이거에 2배를 해줘라 라는 거죠. 이거 계산한 게 답이 됐다라는 거지. 이거 뭐 산수니까 너네가 하면 되겠죠. 구간 어떻게 나눠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 따라가야 되고 3x 플러스 3 따라가면 되고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는 부분.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 그럼 실력 문제 보이지? 실력 문제 3문제 있거든요. 앞에 건 너네가 한번 해보면 되니까 163페이지 실력 12, 13, 14 이거 지금 풀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어차피 다 풀어주긴 할 건데 도전 한번 해보라고. 자, 163페이지.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시작. 자, 163페이지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 요거 값을 구하라. 인테그랄 5부터 6까지 fx dx를 구하게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0부터 1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얼마다? 2다 라는 걸 줬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n은 정수일 때 이게 항상 만족하더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fx는 fx dx는 뭐랑 같다?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 2x dx랑 같다. 그럼 너네 이거 헷갈리면 그냥 하면 돼. n이 정수라고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정수 넣을 건데 요거 0하고 1이 있으니까 0하고 0을 한번 대입해보자. n 대신에. 알겠죠? 하는 대로 하면 돼. 여기 조건이 n이 정수라고 했잖아. 이게 뭔 의미인지 헷갈리면 그냥 너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보입니다. 대입해볼게요. 0 대입해보자. n 대신에. 그럼 다 0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통째로. 그러면은 인티그랄 n이 0일 때 한번 넣어보는 거죠. n이 0이다.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fx dx는 뭐랑 같다? 0 집어넣으면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2x dx랑 같아. 이런 의미 아니야. 그죠? n 대신 0 집어넣은 거야? n 정수를 했으니까 내 맘대로 n 대신 1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어 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는 인테그랄 1 넣으면 1부터 2까지 ex dx랑 같아. 이런 의미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0부터 2까지, 그 다음 뭐 2부터 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fx는 항상 주기가 2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쪼개서 써볼게. 0부터 6까지로 한번 쪼개볼게.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5부터 6까지구나. 그럼 0부터 6까지에서 1부터 5까지를 빼면 되겠네. 맞아요? 자, 인티그랄 0부터 6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5까지 fx dx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5부터 6까지의 fx dx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잖아. 그래프로 했을 때 5부터 6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 5부터 6까지만. 뭐 0부터 6까지 해가지고 0부터 할 수 있으니까 0부터 5까지를 빼면 이 부분의 넓이만 남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0부터 6까지면 얘는 인티그랄 0부터 여기 2까지 정보 있으니까 2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2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뭐부터 뭐까지 4부터 6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정보니까 할 수 있는데 0부터 1까지 해야 되나? fx를 알고 있으니까 0부터 6까지 2까지 해도 되잖아. 어차피 이 계산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5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건 1로 좀 쪼개서 해줄게요. 알겠죠? 1로 쪼개서. 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정보도 있죠. fx dx. 그래서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있잖아.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3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써보고 할게요. n 대신에 2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어떻게 되지? 인티그랄 2 넣으면 2부터 4까지 fx dx는 인티그랄 2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 fx dx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0부터 2까지 fx dx면 누구랑 같아?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요거 맞죠? 자, 이제 계산한 값을 씁니다. 오늘 암산 되나요? 이게 얼마인지가 보이죠? 이 계산한 값이 요거인데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뭐예요? 적분하면 이거란 말이야? 이게 1인 거 보이나요? 1이야. 이렇게. 잠깐만. 이게 2부터 3가 fx가 아니잖아. 2부터 3까지 봐야 여기 x 제곱이잖아. 맞죠? 2x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한 거, 요거는 어떻게 계산돼? 이렇게 계산되죠. 얼마야? 9에서 4 빼니까 5. 얘가 5겠네. 맞아요? 자, 4부터 6까지 하려면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인티그랄 4부터 6까지 fx dx는 인티그랄 4부터 5까지 ex dx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 집어넣은 거 요거 계산하면 x제곱 5 4니까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빼니까 9가 되겠네요. 이거 9네요. 이렇게. 자, 0부터 1까지는 이미 했어요. 이거 얼마야? 2죠. 1부터 3까지는 1부터 2까지 x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한 거야. 4에서 1 빼면 되니까 3. 이게 3이네.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만들려면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다 넣었어야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16에서 3 빼니까 9인가요? 9? 이렇게 되죠. 16에서 9를 빼죠. 16에서 9를 빼면 얼마죠? 7. 맞죠? 16에서 9 빼면 7. 이렇게 되네.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거 더한 거 빼면 되죠. 15에서 2, 3, 7, 12 빼면 되겠네.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노가다 해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할만하지? 어렵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3번 유형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번 해보자. 너무 내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시켰나? 자, 13번 한번 해볼게요. 자, fx 이거인데 x의 범위가 t 사이에서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그때 뭐 gt에 대한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3차함수 그려야 되거든. 자, 원래는 원칙은 미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쌤 대충 그릴게요. 자, 인수분해 되자.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맞죠?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2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됩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죠? fx 그래프를 그렸어요. 원래는 원칙은 미분해서 그려야 돼요. 알지? 응. 알았어, 미분까지 보여줄게.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얘는 3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즉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0 되거든요. 프라임이 어디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여기가 2일 때 극수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2보다 크대. t까지 돼. 그때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자, 잘 봐. t가 이제 이쪽에 걸릴 거야. 잘 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자,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t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때 최소는 ft가 최소값 아닌가? 맞아요? 여기 t가 여기 있어도 여기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ft가 최소값이야. 맞아, 안 맞아요? 여기까지 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무조건 t가 여기 있어도 ft 함수는 여기서 여기니까 ft가 최소값이야. 맞아요? 근데 t가 2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t가 여기 와 있으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함수의 최소값은 f2가 최소값이 돼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t가 마이너스 2부터 2가 될 때까지는 t가 2가 될 때까지는 ft가 gt가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그죠? 뭐 등호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요. 여기까지 되지? 근데 t가 2보다 커지게 되면 누가 무조건 함수의 최소값이 돼요? f2가 그냥 gt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함수값이 무조건 최소니까 그때부터는 t가 넘어가면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렸으면 t가 여기라고 쳐봐. 함수값 최소값은 여기잖아. 맞아요? 그냥 f2 자체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gt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gt는 어떻게 돼요?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이 되냐? 그냥 ft야. ft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최소값 뭐가 돼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언제 범위가?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근데
만약에 t가 2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함수값을 2 넣어져 있는 요때가 최소값이거든요. 무조건 2 넣으면 얼마죠? 8에서 24를 빼니까 마이너스 16인가요? 항상 상수함수예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항수함수. f2 자체가 항상 최소값이니까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 인티그랄 뭐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gt를 계산해라. 그럼 뭐 구간 나눠야 되죠?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누구 따라가면 되고 요 함수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인티그랄 2부터 3까지는 그냥 상수함수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한 게 답이다. 땡큐다.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0이죠. 통째로 0이야.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얘는 음수고 한마디로 넓이가 0되죠. 퉁쳐가지고 별로.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할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t t에 대한 적기니까 t가 생기죠. 그 다음 3하고 2 이은 거 이렇게 되겠죠. 아마 답은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지? 마이너스 48에서 플러스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32 마이너스 16 답이 마이너스 16이겠는데? 네. 얘들아 이해되죠? 별로 어렵지 않지? 할만하죠? 이렇게 하면 할만해요. 이런 내용이 수능에서는 진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를 뭐라고 하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걸 풀어라 라는 문제로 하면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면 돼요.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오! 수능 문제 나왔다. 오! 수능 문제. 1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줄게. 지금 다 못 적은 친구는 선생님 영상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이거 올린 거 보세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자, f-x 봐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 했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 뭔 함수라고 했어, 선생님이? 함수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즉 기함수야. 맞아, 맞아. 자, 기함수인데 어차피 다항함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다항함수의 기함수면 이 다항함수들은 홀수 차수밖에 없는 거야. 홀수 차항만 있는 거야. 차수가 홀수 차만.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x 제곱 이딴 거 없다고. 상수함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g-x는 gx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대칭? y축 대칭이구나. y축 대칭. 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했는데 우함수다. 근데 문제에서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줬죠. 우리가 왜 그런 걸 줘야 되냐면 만약 다항함수 조건을 안 주면은 수투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돼. 그때부터 초라서 사인도 그렇게 되잖아. 예를 들어 사인도 원점 대칭이고, 맞죠? 코사인은 y축 대칭이고 그런 함수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투기 때문에 다항함수 이야기만 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즉 뭐만 있는 거야? 지수가 뭐만 있다? 짝수인 애들만 있어요. 지수가 짝수인 애들. 여기는 지수가 홀수인 애들만 있어요. 그죠? 다항함수에서. 알겠어요? 자, 그때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fx 곱하기 g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 뭘 해라? 인티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5 h 프라임 x dx는 10이다. 이때 h 상호 구하세요라고.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자, h 프라임 x라고 있으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오케이?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자, 잘 봐.
어디 갔어? fx는 기함수 이거 홀수였는데 fx가 홀수인데 미분했어. 뭘로 바꿀까? 짝수 차수로 바뀌겠지. 홀수 차수로 미분 때려버렸잖아. 그럼 짝수가 남겠죠? 얘 뭐였어? 짝수 차수잖아. 맞아요? 짝 곱하기 짝이니까 뭐가 되겠어? 짝이 되겠지. 맞아요? 즉 이렇게 하자. 다시 원래는 기함수인데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고. 맞아요? 있어 보이게. 자, 얘는 우함수였어요.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 우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는 지금 기함수야.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얘도 무슨 함수가 되겠어?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겠죠.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얘 기함수가 돼요. 기 곱하기 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우함수가 돼요. 잘 생각해봐. 홀수 곱하기 홀수는 지수가 짝수가 되잖아. 짓기도 하니까. 그래서 얘도 우함수가 돼요. 즉 f 프라임 x 우 더하기 우잖아. 그럼 당연히 우함수겠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 자체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인티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 프라임 x dx 더하기 5 인티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잘 봐. 얘가 우함수야. 맞지? x 곱했어. 그럼 뭐가 된다? 기함수가 돼요. 기함수 범위 보 반대 이렇게 돼 있어. 기함수 범위 반대. 얼마다? 얼마다? 이 기함수야. 기함수 이로 돼 있어. 기함수는 얼마다? 0이야.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우함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 5에다가 곱하기 2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0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거 10 약분할 수 있겠네? 남는 거 어떻게 돼요?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였어요? h3을 구하라 했나요? h3? 자, 그럼 h3은 어떻게, 잠깐만, 나 틀린 거 없지? 자, 이거 적분하면 h가 되잖아. 미분한 게 h 프라임이니까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hx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3바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은 h3 빼기 h0이 1이거든. 그럼 우리 h3 구하라 했잖아. h0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 h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지니까 이게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죠. 홀수 차수에다 0 넣어버렸으니까. 얘는 0이 아닌 상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어차피 0을 곱했으니까 h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얘가 0. 따라서 h3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래요. 재밌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에 있는 연습 문제 다 숙제고요. 야, 유형편, 라센 다 숙제인데 너네 왜 안 하냐? 열심히. 다들 반성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테스트 시작할 건데 테스트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테스트 보고 틀린 거 다 고치고 숙제 좀 하다가 갑니다. 10시까지 합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남아서. 알겠어요? 10시에 가. 알았어. 하고 가. 어차피 집에 가면 안 하잖아. 하고 가. 오늘부터. 수고하셨습니다.